예, 안녕하세요. 예, 예, 격방, 요거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격방 타구 무형유산 등록 추진위원 문헌 교실 2회 이제 4강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4강이고요. 요거는 이제 오늘은 2강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쪽에는 계속 번호가 높아지겠죠. 자, 오늘 김요일입니다. 김요일. 조선시대는 이렇게 김요일에 일을 표시했습니다. 간지로 일을. 그래서 요 김요일이 1413년 2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2월달 28일인데 예전에는 소월, 대월, 소월, 대월에서 1월달이 이제 소월이면 29일, 30일, 29일, 30일 하면 355일이에요. 그러면 354일. 그러면 11일이 비죠, 11일. 그 11일이 태음년에서는 마이너스 11일, 태양년에서 11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19년에 7번 오면 똑같아져요. 윤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때가 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30일. 혹시나 해서. 그래서 명했다. 그래서 태웠다. 형주에서 올린 보고서를, 계본이라는 보고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형주에서 올린 보고서를 불태우라고 하였다. 그러면 왜 불태우라고 했느냐, 이제 그 이제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형조는 이 육조 거리 중에 보면 여기가 보니까 호조네, 호조. 그 다음에 여기가 경조부니까 여기가 서울특별시, 지금 한성부를 옛날에 경조라고 불렀으니까. 그 다음에 이조, 이호, 근데 여기에 기로소가 들어오면서 원래 예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예조는 어디로? 이쪽으로. 지금의 중앙정부 종합청사 그쪽으로 가 있으면 예조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예조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집을 옮기냐. 그냥 간판만 옮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형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사원부. 그래서 사원부니까 당연히 여기에 해치가 있었겠죠? 네, 당연히. 여기 해치가 있었는데, 왜냐면 사원부 관리들이 해치관을 썼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광화문 안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쪽, 가까이. 예. 그러면 이거 보면 알죠? 그 다음에 여기가 병조, 그 다음에 형조, 공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사역원. 우리말로 하면 번역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해정교. 가상이니까, 이때가 2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풀렸을 때야. 그러니까 만약에 12월이나 동지나였으면 아마 해정교 그 밑에 물 위에서 했을 거예요. 수상해서. 근데 이때 물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3월 말에서 4월 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해정교 위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엄청나게 인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애들이 지나가세요 하면 막 치고 아저씨 그 다리 사이로 늦게서 늦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 예. 그래서 해정교 위에서 있다. 아동, 어린아이, 곽금이, 막금이, 막승이, 덕중, 등. 그러니까 최소 4인 이상 등이 타구, 유희, 타구로 즐겁게 놀았다. 유희니까 타구로 즐겁게 되죠. 타구 놀이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번역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니까요. 저기 왕조철록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요 중요한 거죠. 해정교, 타구, 그다음에 곽금이, 막금이, 막승이, 덕중이. 오케이. 해정교. 예, 민간에서 했던 1413년. 그래서 해정교는 이렇게 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학천 위에 어디냐면 교보문고 들어갈 때 저쪽 아니라 이제 그 교보문고 자체로 들어갈 때 거기 그 종로 1가 거기 초입 거기에 바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도 여기서 담배를 피워가지고 참 사진 찍기 쉽지 않습니다. 중학천 위에 놓였던 다리로 복청교라고 한다. 그리고 이 복청교의 교표는 서울 역사박물관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복개돼서 그 안에 있다. 볼 수는 없다. 예전에 그 탐관오리나 나쁜 놈들을 여기다가 팽형이라고 해서 솥단지에다가 삶아서 죽였죠. 근데 이제 진짜 삶아 죽인 건 아니고, 통에다가 이제 삶게 한 후에 이제 사망 선고를 해. 그럼 그 사람은 살아있는 그냥 귀신이야.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아주 불명예죠. 이렇게. 그게 이제 해정교입니다. 해정교, 아마 저기 손 씻으라고 한 것 거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청계천성은 물에서 이렇게 거기 앞에 이제 예전에 그 전옥서가 있었으니까 지금 전옥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저쪽으로 건너갔죠. 지금 어디야? 영풍문고 쪽으로. 초기에는 여기 있었거든. 그러면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손 씻으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예. 손 씻으라고. 예. 예? 아, 이거 잘못 쓴 겁니다, 제가.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예, 예. 아니요, 저기 이렇게 정자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정자서 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여기 보면 여기 해정교 할 때 여기 발을 정자로 썼잖아요. 지금 그 해정교는 이렇게 정치할 정자 씁니다. 같은 거니까요. 일단 여기 해정교. 예.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잘 해주시네. 예, 맞습니다. 그거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해정교 할 때 다스릴정 뭐 이렇게 정찰 정자를 썼는데 여기 원문에는 발을 정자를 썼잖아요. 발을 정자 자체가 정벌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 정자다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원래 예, 똑바로 산다는 게 아니라 나쁜 놈을 징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르다는 의미를 가져요. 하늘의 뜻을 바르게 한다 뭐 이런. 예? 그래서 이곳에서 탐관우리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기도 하였음. 예? 예. 하여튼 그게 해정교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정사상.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매 공마다 이름을 붙였다.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는 임금이고, 주상이니까 이때 이제 태종이 되겠죠. 주상이고, 하나는 효령군, 한 명은 충령군. 예. 근데 여기 세자는 안 나왔대. 이놈은 저기 술 마시려고 아마 저쪽 피막골에 가서 지금 낮술 하고 있었을 것 같아. 아버지가 불렀는데 없어.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이렇게. 하여튼, 주상, 효령군, 충령군. 그리고 한 명은 반인. 요 반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성균관에 딸려서 고기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을 반인이라고 불러서 반촌, 반인.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반인은, 국가에서 높은 사람들을 호위할 때, 그러니까 출퇴근을 할 때 호위를 할 거 아니야, 당상관들은. 근데 당상관들이 자기가 개인 경우를 쓸 수가 없잖아요. 돈 들어가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무관들 가운데 뽑아가지고 경호를 시켜요. 출퇴근에 이런 거. 그 사람들을 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인은 효령군, 충령군을 호위하는 호위무사 일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중에. 그래서 반인. 그래서 서로 치게 했다. 반인들이 서로 공을 쳤다. 하여튼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면 주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공에다 비유해서 때리는 거잖아. 우리가 남편이 미우면 종에다 이름 써놔가지고 연필을 팍팍 찌르잖아. 아니, 안 했나요? 아, 저주. 죽어라. 아이, 그 드라마 보면 우리 애도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엄마가 아빠 그려놓고 연필을 막 얼굴에다가 막 이렇게 찍고. 안 했어요? 여기는 진짜 착하신 분이다.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태종, 효령, 충령군, 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때 민심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아마 이때가 이제 왕제가 일어나고 이런 때니까 민심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형제도 죽이고 어떻게 임금을 내쫓아 그렇잖아요. 막 함흥차사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가 민간에는 이렇게 좀 퍼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딱 들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요원죄로 갈 이유가 생긴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공 하나가 일곱 투입 교수 다리 밑으로 떨어진 거죠. 탁. 예, 지금은 이제 벌타지만 예전에는 벌타가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것도 배우겠지만 그 와라고 하는 구문 또는 동이라고 부르는 그 구문에 한 타에 쳐서 들어갈 때 산대를 줘. 몇 개를. 그래서 나중에 5홀, 7홀, 12홀 있을 때 가장 많이 산대를 획득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하지. 예를 들어서 산대를 5개 하면 10만 원. 그러니까 20냥. 산대 몇 하면 15냥. 그리고 산대 몇 가는 사람은 무료. 그래서 돈 모으니까 40냥. 그죠? 40냥이면 160만 원이네. 정조시대 이렇게 사람은 160년 가서 이제 피막골에서 술 마시는 거죠, 낮술. 아니, 절반은 이제 딴 사람이 먹고, 절반은 이제
밥값을 내는 거. 아마, 어떤, 벌타는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다리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다리 밑에 물로 굴러 들어가서 그 아이가, 답하기를 효령군 침수의, 효령군이 물에 빠졌다. 아니, 그러니까 공 이름이 효령군이니까. 효령군이 물에 빠졌다 하니까 그때 마침, 됐죠? 그때 마침 효령군의 유목께서 정문이죠. 여기 마침 듣고 정문, 마침. 거기에 맞추어서 적이라는 게 가다는 뜻이 있지만 맞추어 이런 뜻이에요. 마침내라는 뜻이 아니고 마침, 알맞게. 예. 딱 그때 들은 거죠. 정문. 이 추집. 그래서 쫓아가서 잡은 거죠. 그 아이를 추집 잡아서 쫓아갔죠. 듣고 쫓아가서 잡아서 효령군의 장인, 국구할 때 장인, 효령군의 국구, 장인. 예. 왜냐면 이게 삼촌도 되지만 또 다른 말은 장인이거든요. 이게 이제 옛날에 혼인법에서 만들어진 거라 좀 복잡하지만 그냥 상황 봐서 이게 외삼촌도 부를 수 있고 장인으로도 부를 수 있고 그러니까 구입니다. 외삼촌구, 장인구, 대사원, 정역. 힘 센 거죠. 대사원이면 요즘은 검찰청장인데 검찰청장한테 간 거야. 효령군을 갖다가 공에다 비유해가지고 물에 빠뜨리고 이 나쁜 놈시키. 그죠?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요거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어려워요. 다른 게 없고 요거만 있으면 이게 뭐지? 주역에서 형주역에 말했다? 이게 그 한자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앞뒤 맥락을 모르면 이게 지명인지 이게 인명인지 고유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앞쪽에 이제 정역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정역에 성을 빼고 정역이 형조에 고하였다. 그죠? 형조 고하여. 예, 옥. 수옥. 이때는 이제 옥에 요건 이제 가둘수. 죄인 숫자도 되지만 동사로 가두다. 그러니까 옥에 가두어 신문하다. 그죠? 그를 신문하다. 그러니까 정역이 형조에 고발하여 감옥에 가두고 그놈을 신문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문했다. 왈. 곽금이 창. 할 때 이 창은, 이렇게 남자 할 때 창입니다. 여자 할 때는 계집여자를 써요. 계집이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내 할 때는 사람이 있어서 창. 가수, 뭐 노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곽금이가 재창하니까 이놈이 이제 놀자고 했던 놈이야, 곽금이가. 곽금이, 막금이, 막등이, 덕중이 가운데, 그래서 이름이 제일 앞에 나왔던 것 같아. 곽금이가 놀자 했던 거예요, 놀자. 재창, 창지예요. 그래서 창지에서 위히 놀자고 그것을 소리 질렀다. 야, 놀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미 3일을 놀았대, 3일을. 그러니까 어제도 놀았고, 엊그제도 놀았고, 오늘도 노는 거예요. 3일. 그러니까 이거 놀이가 얼마나 재밌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김 선생님이나 한명근 선생님이나 우리 다 뭐 자치기 하면 막 그냥 옛날에 막 일주일, 2주일 놀았어요. 논바닥에서. 아주 논바닥이 이제 2월달이나 3월달 되면 이제 논바닥이 조금 녹죠. 그러면 여기 다 묻고 그러면 그냥 엄마가 소리 바라퍼지고 누나들이 막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놀았어요. 예? 자치기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난 놀이가 많았죠. 아마 그런 뜻이 겁니다. 3일이 지났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냥 잠깐 놀았다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3일 동안 놀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제, 임금이 이제 다른데 이제 행차를 하는 관계로 알리지를 못했다가, 그죠? 예, 이때가 행행으로 미개 알리지를 못했다가 오늘에 이르니 지시, 예? 오늘에 이르러서 형조에서 요원율로 갖추어서, 예? 아렸다 이거죠. 구문. 요원율로 탁탁탁탁 해서 구문 갖추어서 아립니다. 요원율 없다 그랬죠. 요원율. 예? 원래 경국대전에 형조에 형법에 형률에 요원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게 난원죄는 있어. 난원죄. 근데 난원죄는 대명률에 모반 대역죄로 다 드렸어요. 이게 이제 난이라는 게 삼은 난적할 때 그 난이에요. 난. 그래서 난원은 두 가지.
영모째하고 모반째하고 영모째. 모반째와 영모째. 많은 분들이 그래. 모반째와 영모째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 모반째는 그냥 말에서 내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건 한마디로 이제 반란 일으킨 걸 모반이라고 그래요. 영모는 뭐냐면 임금을 욕되게 한 거. 뭐 삿대질 했다가 술 마시다가 야, 네가 임금이냐? 나도 할 수 있다. 하거나 임금님 싸대기를 때렸거나 임금님을 밀쳤거나 야, 야자 타임 갖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영모예요. 영모죄. 그리고 모반죄는 반역. 모반죄 10가지 법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법. 그죠? 그래서 나누는 대역죄입니다. 대역죄. 모반 대역죄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모반은 반역이 헷갈리지만 모반은 쿠데타. 대역죄는 모욕. 이렇게 봅니다. 엄청 큰 거죠.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제일 큰 범죄, 두 번째 범죄니까. 1범죄, 2범죄. 그러니까 남자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상황에 따라서, 아이고, 우리 임금님 똥꼬에 탈났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난할 수도 있잖아. 예? 야, 우리는 다 원숭이 후손이니까 다 그 엉덩이에 탈났어. 이렇게 하면 이건 좀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 이것을 경량, 이게 형을 봐서 조금 약하다. 경량죄. 그러면 장백대. 경량죄도 장백대야. 아마 웬만하게 흥부가 장백대 맞으면 엉덩짝 죽거나 장독으로 죽을걸요? 장독으로. 그래서 똥물 여기다 묻히고 그런 거잖아요. 맞고 오면. 수들은 맞고 오면 똥물 묻혔어, 깡패들. 응? 이렇게. 똥물 미기고. 우리 형도 내가 기억나는데, 패싸움 해가지고, 우리 형도 충남 기계공고, 이게, 야슬이라고 하죠. 그게 이렇게 쇠줄. 그걸 맨날 갈아가지고 찰길 있죠. 거기다 이렇게 납작해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항상 가방 밑에 들고 맨날 깡패짓 하고 그랬어. 막 대전공고하고 충남공고를 맨날 싸워. 그러면 이제 두드러 맞고 한번 온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누나들이 똥을 다 보면 그 바닥에 나는 지금 알았어. 그게 염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걸로 바르고 그랬어. 먹이고. 하여튼, 뭐 이거 하다가. 하여튼, 형주에서 유언으로서 갖추어 아렸다. 그러니까 장백대면 엄청난 거고요. 유삼천리는 우리나라 삼천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형 하면 천리인데, 천리는 다 돼. 천리는. 서울부터 천리면 의주 다 돼. 근데 삼천리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 바다를 건너면 돼요, 바다를. 그래서 강화도 교동이나, 진도나, 이런 데 유배시켜요. 그러니까 유형, 5가지 형벌 중에, 태형, 장형,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도형, 유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형. 5형입니다, 5형. 범죄 5형. 가운데 유형이 이제 삼천리 유배. 엄청난 거죠. 경량죄면, 장백대. 그러면 장백대면 아마 엉덩장이가 다 물러올걸요? 일단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임금님이 말씀하시길 상활, 그죠? 상활. 예. 자, 원래, 상활할 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위에 상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이 직접 명령 내린 거예요. 직접 명령 낼 때는 요 위에다가 상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건 뭐냐면 옮겨 적을 때 요 상은 윗상자가 아니고 임금이라고 표현해서 여기 한자를 남겨놓습니다. 한자를. 그러면 이건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상활. 그리고 위에 있을 때는 임금이 직접 명령 내린 거. 이것은 전해 들은 거.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 임금의 말을. 이 아이는, 요 조자는 복수입니다. 복수 조자. 이게 이제 원래는 마구간 같은 건데, 여기 보면 돼지 새끼들이 막 우르르 막 먹잖아요. 그래서 구유조자인데, 복수를 써요. 중국어에서는. 복수. 그래서, 아이들. 그죠? 아이들. 아이들은, 개, 모두 10세가 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지금 노는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들. 그래서 불가이, 조요원, 논. 그러니까 요원죄로 만들어서 논할 바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열세 불간이 요원을 조작한 것으로 논하면 불가다. 요원죄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얘들이 일부러 이렇게 요원배를 만들어서, 퍼뜨렸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또, 이제 불가, 위지, 동요. 그것을 또 아이들이 만든 그 유언비어, 동요, 요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어떤 정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아이들한테 여쭈고 요거 노래 부르라고. 그럼 뭐예요? 충녕군의 엉덩이에는 점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부르는 거예요.
점 있는 사람은 왕이 못 된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유언비어가 처음에는 이렇게 느긋하게 가는데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동요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동탁이 죽을 때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동요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른바 동요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동요라는 것은 노래요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요원. 그래서 동요라는 것은 누가 은밀히 만들어서 퍼뜨린 대역 모반죄인데 이건 아니다. 그냥 애들이 그냥 사실은 이거 누가 시켰을 수도 있어. 왜냐면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배웠겠지. 애들이 감히 애들이 주상, 충령 이런 거 했겠어. 근데 이게 일파만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덮은 거 아닌가 그렇게 봐야 돼요. 애들이 이거 만들었겠어? 애들은 사실은 어른들 했을 거야. 에이 이건 주상이야. 지 동생도 지고 지 애들도 내쫓은 놈. 그 놈에서 난 배댁에서 난 그놈도 충령. 나 충령에 나중에 세종대왕으로 나타나지만 이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왕이 될지도 모르고 아마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아니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것이 비록 동일하가 그래도 설사 동일하가 할지라도 시수 비록 숫자 동일하 할지라도 또 동요의 동요를 죄로 그러니까 이 묻자는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동요를 죄로 하는 법률. 동요를 죄로 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죠? 동요를 죄주는 율은 할 수 없다. 아니라 없다. 그냥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동요, 이렇게 유언비어라고 해가지고 죄를 지는 법률은 없다. 그죠? 그래서, 하고, 즉시 대언사로 하여금, 대언사는 이제 주로 왕의 명령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이제 어디에 많냐면, 주로 저기 승정원에 뭐 전령사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역할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대언사로 하여금 형조와 함께 계본을 형조와 더불어서 그것을 불태우게 했다. 그리고 곧 명령을 하소 물 복원 차사 이 일을 다시 거론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이 부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고려 때까지만 해도 무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했던 마상격구나 복역구가 골프란 형태, 격방이라는 형태로 민간에 널리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민간의 놀이가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아이들한테도 퍼졌다는 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간 타구 선수 4명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곽금이, 막금이, 막승이, 덕중이. 주동자는 곽금이. 지금 세상을 떠난 곽금이 귀가 간질간질 할 거예요, 지금. 어디서 흙이 돼가지고 흙바람이 날려서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공에 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 막대기를 갖고 있다는, 공도 갖고 맞다. 그러니까 1인 1도구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퍼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에다 넣었다가, 야, 놀자 하니까 곽금이가, 야, 어디? 그러니까, 야, 오늘은 해정교. 야! 이제 그 없는 애들은 이제 공나리기예요, 공나리기. 공나리기 아니죠? 연나리가 뭐예요? 연이 없으니까 남이 연만 날려주는 거 연나리라고 하잖아. 연나리. 그냥 공나리. 공나리 하는 거예요. 딱 아버지가 선암을 해서 딱 깎아주고 딱 하면 닭이 딱 공 가지고 딱 오는 거지. 그때 막 의기양양한 거지. 또 어떤 애들은 거기다 헝겊으로 딱 해가지고 딱 감싸고 딱 오고. 요게 이제 우리 그 고성총 벽화에 제가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고성총 벽화에 여성들만 골프한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서편에 그 남자들 있죠? 걔들도 골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많이 배워야 돼요. 계속해서. 그리고 넓은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정욕구 근처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막 18야드가 있고 장타 이런 게 아니야. 힘 조절을 잘해야 돼. 작은 공간에서. 그죠?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중 스포츠로 보고받을, 이게 이제 궁중이나 귀족들 했다 그러면 이게 대중 스포츠라면, 그거 예전에 뭐 왕이나 했던 거죠. 이게 아니고 민간에서도 정조시대도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중 스포츠로서 격방을 보급하는데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 정도를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 오늘 2회 이제 2강 전체적으로는 4강 격방 문헌교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